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막판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판세는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이번 주에 반등을 했고 민주당은 더 낮은 지지율로 정체하면서 10%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양당이 내놓은 우세 지역구 전망은 정반대였죠.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치였던 82석보다는 많다면서도 이 지역별 숫자를 밝히기 어려워했고 민주당은 오늘도 110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더 높은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이 정당 지지율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보기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죠. 민주당과 혁신당을 범진보표로 합쳐보면 야당 지지율이 더 앞서거나 39대 39로 동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동률인데도 민주당은 한때 200석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역대 선거에서 이 정당 지지율과 실제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일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경쟁 상대와의 구도나 이슈에 따라 승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지역구 의석 숫자를 맞추려면 254개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당 전체 지지율보다 지역 한 곳 한 곳 이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산, 광진, 성남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역들 초박빙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있는 판세는 맞는데요. 서울 종로는 1차 조사 때 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6%포인트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선 2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고 중성동 갑에서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9에서 14%포인트로 그 차이를 더 벌린 상황입니다.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는데 이 지지율 순위가 뒤바뀐 곳은 없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지금 우리 한 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MBN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관련 검색어에 대통령이나 조국혁신당과 같이 정권 심판론 관련된 키워드들 더 늘거나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를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흩어져 있던 진보 지지층 하나로 결집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양당 모두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모으느냐입니다. 정권 심판 세력 집결이냐, 샤이 보수의 집결이냐인데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 지원론이나 이 정부 견제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자 1%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까지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응답에는 소극적이지만 이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를 야당 후보자들의 부동산과 막말 이슈로 공략해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